옛날 숙종대왕 제위 연간 조정의 기강이 겉으로는 엄정하되 속으로는 문란한 기운이 서서히 번져가던 시절이 있었다. 벼슬길에 오른 자들 중에는 백성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뒤로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은 이를 두고 관청 문은 낮에 열리고 밤에는 금고가 열린다 하여 쑥덕거리곤 하였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탕평책을 내세웠으나 당파 간의 다툼은 여전히 뿌리 깊었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견제하며 자리를 지키느라 정작 백성의 삶은 뒷전이었다. 대신들은 궁궐 안에서 큰 말을 하되 백성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전국 각지에서 도적이 들끓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200리 남짓 떨어진 청하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는데 강물은 맑으나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곳이었다. 이 고을은 원래 소금 유통의 요지였다. 서해에서 들어오는 소금과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곡식이 만나는 곳이었기에 재물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물이 모이는 곳엔 을의 탐욕도 따라오는 법, 청하 고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전임 현감들은 대개 2, 3년 재임하며 재배를 불리고 떠나곤 하였다. 어떤 이는 곡식을 빼돌렸고 어떤 이는 소금세를 횡령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아예 대놓고 뇌물을 받았다. 백성들은 처음엔 분노하다가도 이제는 체념하여 또 누가 와서 우릴 쥐었잖아 하고 말할 뿐이었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었으니 성은 이, 이름은 원, 자는 경직이라 하였다. 이 현감은 본디 명문가 출신도 아니요 큰 인맥을 등에 업은 인물도 아니었다. 그의 집안은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가난한 양반가였다. 조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부친은 몸이 약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간신히 집안을 꾸려갔다. 어린 시절 이원은 서당에 다닐 형편이 못 되었다. 동네 훈장이 그를 안타깝게 여겨 공짜로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원은 한번 읽은 글귀는 절대 잊지 않았다. 밤이면 솔등불 아래서 글을 읽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글 읽기를 멈추지 않아 동네 사람들로부터 책 귀신이 붙었다는 말까지 들었다. 15세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하였고 18배 고을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다. 20살에 한양으로 올라가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가진 것이라곤 낡은 의복 한 벌과 책 몇 권뿐이었다.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동료 유생들이 술자리를 벌이면 그는 자리를 피해 대청 한켠에서 경서를 읽었고 밤이 깊도록 촛불을 밝히고 글을 썼다. 동료들은 그를 고지식한 산골 양반이라 놀렸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26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적은 뛰어났으나 연줄이 없어 벼슬 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벼슬을 청하지 않고 부모 봉양을 핑계 삼아 고향에 머물렀다. 사실 그는 조정의 당쟁이 싫었다.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양의 선비들은 오직 자기 당파를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고향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중 그의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렸다. 몇몇 대신이 청렴하고 학식이 깊은 자라 하여 상소에 그의 이름을 올렸고 마침내 숙종이 직접 그를 불러 만나보았다. 들으니 그대는 벼슬을 마다한다던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소인은 학문이 부족하여 나란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나이다. 겸손은 좋으나 지나침은 거짓이 된다. 내 보기에 그대는 조정의 더러움이 싫은 것이 아니냐? 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성상의 밝으신 눈을 속일 수 없사옵니다. 숙종이 웃었다. 솔직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지방으로 가라. 청하 고을 현감을 제수하노니 그대의 뜻을 펼쳐보아라. 이렇게 하여 이원은 31살에 청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첫날 이원이 청하 고을에 들어서자 관아 아전들이 줄지어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이원은 기대가 아닌 경계심을 읽었다. 또 한 명의 녹봉도둑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고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현감은 얼마나 해먹을까? 전임 현감은 논 세마지기 받아가고 갔지. 아니야, 이 양반은 좀 다르다더라. 다를 게 뭐 있나?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원은 관아에 들어서며 먼저 관청의 장부를 살폈다. 아전들이 준비해 놓은 장부를 하나하나 뒤적였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 곳이 여럿 눈에 띄었다.
곡식은 분명 들어왔는데 고가는 비어 있었고 세금은 거두었다 하는데 백성의 원성은 가득하였다. 이 장부를 다시 가져오라. 아전 김서방이 당황하며 대답하였다. 현감님, 이것이 정식 장부옵니다. 정식이라 하기엔 숫자가 맞지 않는구나. 그것은. 이원이 차분히 말하였다. 거짓을 꾸미려면 최소한 장부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부터 이원은 직접 곡간을 점검하고 세금 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였다. 그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이 낸 세금의 액수를 기억하였다. 밤이 깊도록 장부를 들여다보며 어디로 곡식이 새어나갔는지 추적하였다. 한 달이 지나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전들이 세금을 거두며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 백성에게서는 10을 거두고 장부에는 8만 적은 뒤 나머지 2은 제 주머니에 넣는 식이었다. 전임 현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아니, 묵인을 넘어 한몫 챙겼다. 이원은 아전 하나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이 곡식은 어디로 갔느냐? 아전은 땀을 흘리며 대답하였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옵니다. 현감님께서도 한몫 챙기시면 관례라 하여 옳지 못한 것이 옳아지는 법은 없다. 이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다. 오늘부터 모든 장부를 다시 작성하라. 한 푼이라도 맞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날 이후 관아 분위기는 바짝 얼어붙었다. 술과 고기 냄새가 사라졌고 아전들은 밤마다 장부를 다시 적느라 등불이 꺼질 날이 없었다. 혀를 차는 자도 있었고 등 뒤에서 욕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소문은 곧 고을 부자 장만복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장만복은 청하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부였다. 그의 집은 고을 어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기와집만 5채여 하인이 20명이 넘었다. 젊은 시절 짐꾼으로 시작하여 소금과 곡식 유통을 손에 쥐었고 고을 수령이 바뀔 때마다 은근히 뒤를 봐주어온 인물이었다. 만복은 원래 이름이 없었다. 고아로 자라 절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10살에 짐꾼 일을 시작하였다. 등에 소금 가마니를 지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며 돈 몇 푼을 모았다. 20살에 작은 소금 가게를 차렸고 30에 청하 고을 소금 유통을 장악하였다. 그가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하였다. 현감에게 뇌물을 주고 소금세를 깎아달라 부탁하는 것이었다. 현감은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줄여주었고 만복은 그 차액의 절반을 현감에게 돌려주었다. 모두가 이득이었다. 아니, 백성만 손해였다. 만복은 이원 현감의 소문을 듣고 비웃었다. 청렴? 그건 배부른 소리다. 은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는 신복 하인 복돌이를 불렀다. 저 현감 양반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 산골이라 하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성균관 다닐 때도 빚을 졌다 하옵니다. 가난한 놈일수록 돈에 약한 법이지. 좋아, 한번 시험해보자. 만복은 은자 100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쌌다. 100냥이면 보통 백성이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이쯤이면 마음이 움직이겠지. 그날 밤 달은 흐리고 바람은 잔잔하였다. 만복은 복돌이만 데리고 현감의 사랑채 담장 앞까지 왔다. 관아는 조용하였고 사랑채에서만 촛불이 새어나왔다. 복돌아, 저 담장 너머로 이 자루를 넘겨라.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하고. 예, 나리. 복돌이가 돈 자루를 조심스레 담장 너머로 넘겼다. 자루가 마당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으나 사랑채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자, 이제 저 양반도 사람인 게 증명되겠지. 내일 아침이면 관아로 찾아와 인사를 올리겠지. 만복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삼경이 넘어 관아는 정막에 잠겼고 이원은 홀로 사랑채에서 중용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천명지휘성.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훌쩍, 훌쩍.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하였으나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다. 이원은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흑, 흑흑. 울음소리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원은 문을 열고 나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낮에는 없던 붉은 비단자루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게 무엇인고? 이원이 다가가자 울음소리가 더 뚜렷해졌다. 자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원은 자루를 열어보았다. 반짝이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은전이 울고 있는 것인가? 이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하였다. 너는 물건이면서 어찌 울음을 아느냐? 그러자 자루 속에서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정한 마음에서 태어난 은전이옵니다. 주인이 나를 팔아 이익을 취하려 하여 이 집에 버려졌나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왔으되 한 번도 정당한 대가로 쓰인 적이 없사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받고 벼슬을 주었고 어떤 이는 나를 받고 죄를 덮어주었으며 어떤 이는 나를 받고 남의 땅을 빼앗았나이다. 이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하였다. 나는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잘못된 욕심에서 왔고 나는 그 욕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저를 어찌하시겠나이까? 돌려보내시겠나이까? 돌려보내면 또 다른 일을 망치겠지. 내게 다른 방법이 있다. 이원은 곧 아전을 불러 북을 치게 하였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고을 사람들이 놀랐겠다. 무슨 일이냐? 현감이 백성을 모으라 하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뜰에는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다. 모두들 수군거렸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사람을 모은 것인가? 혹시 새로운 세금이라도 거두려는 건 아닐까? 이원이 뜰 가운데 나와 그 돈 자루를 들어 보이며 말하였다. 어젯밤 이 은전이 관아에 버려졌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 은전은 부정한 마음에서 왔다 하였소. 그리하여 내 이렇게 결정하였소. 사흘 안에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이 돈을 굶주린 자를 살리는 데 쓰겠소. 이 말에 군중은 웅성거렸다. 은전이 말을 했다고? 현감 양반이 꿈을 꾼 게 아닐까? 아니면 귀신이 나타난 건가? 장만복은 집안에서 하인을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다. 은전이 울었다고? 이게 무슨 망측한 소문이란 말이냐? 온 동네가 떠들썩하옵니다. 현감께서 은전과 대화를 나눴다 하옵니다. 만복은 당황하였다. 보통 현감이라면 은전을 받고 조용히 숨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현감은 오히려 백성 앞에 공개하다니. 저 양반, 정말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흘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준다 하옵니다. 만복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꿈속에서 은전이 사람 얼굴로 변해 그를 손가락질하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졌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만복은 점점 초췌해졌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만복은 결국 관아로 찾아갔다. 그는 땅에 엎드려 죄를 고하였다.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이원이 물었다. 무엇을 잘못하였소? 은전을 바친 것이 소인이옵니다. 현감님의 환심을 사려 하였나이다. 환심을 사서 무엇을 얻으려 하였소? 소금세를 깎아달라 하려 하였나이다. 전임 현감들도 모두 그리하였나이다. 뜰에 모인 백성들이 술렁거렸다. 만복의 부정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원은 그를 꾸짖되 말은 길지 않았다. 재물은 사람을 돕는 데 쓰면 덕이 되고 사람을 해치면 죄가 된다. 그대는 재물로 관직을 더럽히려 하였고 그 죄는 가볍지 않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다만 죄를 씻어야 할 것이다. 이원은 만복에게 곡식 100석을 내어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게 하였다. 100석이면 만복의 재산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으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속죄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 은전은 뜰 한가운데서 태워버리게 하였다. 붉은 비단이 먼저 타올랐다. 이어 은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은은 쉽게 녹지 않았으나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다. 잠시 후 불길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다.
이후로 청하 고을에는 뇌물과 부정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원 현감은 3년간 재임하며 고을을 바로 세웠다.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었고 곡식은 정확히 분배되었으며 아전들은 다시는 장부를 조작하지 못하였다. 만복은 그 일 이후 사람이 달라졌다. 재물을 쌓는 데만 힘쓰던 그가 가난한 이를 돕기 시작하였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다. 맺은 말. 이 일을 듣는 이들이 말하였다. 은전도 주인을 가리거늘 사람이 어찌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으랴. 이 아담이 전하는 바는 하나다. 벼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의 곧고 발음이 고을을 살린다는 것, 그것이 곧 조선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였음을 후세에 전하고자 함이라. 세월이 흘러 이원 현감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눈물로 그를 전송하였다. 그는 부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떠났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청하 고을 어귀에는 오늘도 비석 하나가 서 있다 한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청렴현감 이원집이.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은전도 울었던 밤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